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 하세요. Those morning doors. Step outside. 10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우리 아주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보도록 합시다.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윤보영입니다.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등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니, 오늘이 벌써 여러분 10월이에요, 10월. 10월 1일에 우리가 또 운 좋게 첫날부터 만나게 되었는데 전 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 부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약간 10월 첫날부터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뭔가 오늘 오는 길 되게 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0월 한 달 뭐 계획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10월 약간 좀 기대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선선한 공기의 그 가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9월까지 너무 더운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이제 선선함이 시작되는 가을의 시작인 9월을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뭔가 9라는 숫자 자체도 저는 좀 왠지 모르게 좋더라고요. 뭔가 둥글둥글한 숫자라서 그런 건지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 우리가 더위가 정말 갈 듯 말 듯 안 갔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직 9월은 좀 여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정말 찐으로 느껴지는 이 가을 공기, 가을 아침 공기가 뭔가 진짜 가을을 알리는 것 같아서 10월이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어떤 계절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계절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추억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행복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을 하면 또 피크닉 이런 거 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낭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가을밤 야장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약간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는 건지 제 주변에 이게 포장마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여름엔 좀 아직 덥고 뭔가 찝찝한 게 땀 막 흘리고 낮을 보냈는데 저녁까지 나와 있기 좀 그런 온도들, 기온들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원래 여름밤도 뭔가 그런 낭만이 있는데 잘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선선함이 찾아오고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여름이 너무 더웠다 보니까 요즘 또 모기가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모기 한 마리가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아가지고 이제 혼자 타서 다행이지 막 팔을 휘적휘적 거리면서 간신히 그 공포 속에서 내려왔답니다. 모기 얼른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쯤에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코너 Why. 건강을 챙기신다면 Why라는 코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간단하지만 정말 삶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주제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행위죠. 바로 양치질, 치카치카 라고 할까요? 양치질, 저는 옛날에 양치질이 약간 막 그렇게 이게 뭔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뭔가 의미를 두고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뭔가 이도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워낙 이제 부모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인지 그 이의 건강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었고, 뭐 치과 치료를 뭐 심각하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인지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냥 밥 먹으면 양치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찝찝하면 양치하는 거지, 뭔가 먹고 싶으면 입막음을 위해서 양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양치질이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이었을까요? 막 불소 데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보다 조금만 더 어린 친구들도 그런 불소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아, 약간, 제가 또 2000년대 그 직전에 이제 태어난 1900년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불소 치료가 저는 왜 있어야 하는지, 그때는 이제 또 어렸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뭔가 약간 수업을 까먹는 용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일부를 할애하니까 좋은 용도. 딱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추억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 바로 뭐 다음, 아니면 몇 년만 나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도 몰라요. 그 불소? 학교에서 이빨?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왜 이제 저보다 더 어른인, 뭐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삐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시절만의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듯이, 약간 불소 치료도 저의 뭔가 그 초등학생 때 기억에 남는, 사실 그것도 한 저학년 때만 했었거든요. 6학년 때 이럴 땐 없었어. 한 4학년? 1학년? 그 정도? 한 저학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저 항상 그 구석에 불소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용액이 담겨져 있는 그 되게 뭔가 이상한 모양의 이 입구가 있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입구가 있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런 플라스틱 병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불소가 약간 진짜 초등학생 때는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닌 게요, 그쵸?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이제 치약도 좋아졌고, 너무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굳이 그런 치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정규 과정에서, 초등학교 의무 교육 과정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 양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불소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양치에서요, 항상 필요한 과정이 입을 헹구는 과정이잖아요. 양치하고 입을 헹궈서 안에 있는 그 치약을 뱉어내는 과정인데, 여러분은 양치 후에 입을 몇 번 헹구시나요? 저는 좀 약간 텁텁함이라고 할까요? 그 치약에 뭔가 약간 뻑뻑함이 남아있는 게 싫어서 좀 여러 번 헹구는 편이었거든요. 뭔가 그게 이물질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뭔가 치약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치약을 먹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뻑뻑함이 남으면. 그래서 꽤 많이 헹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여섯, 일곱 번 정도는 헹구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몰랐죠. 적게 헹궈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진짜 많은 의견들이 있대요, 사실. 이제 입을 헹구는 횟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치약의 종류가 우리 요즘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치약 속의 유효 성분이 입안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냥 물로 가볍게 한 번, 두 번 정도만 헹구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요, 고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라면 입을 많이 헹궜을 때 치아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헹구는 걸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불소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종류의 치약들이, 좋은 성분을 가진 치약들이 많이 없었던 시대이고, 그리고 치약의 종류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뉘어지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우리의 선택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런 행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성분의 치약들도 많을 뿐더러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좋아진 환경에서 굳이 그런 공교육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점점 내려지면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약에도 전부 이제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히 고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라면 입을 굳이 많이 헹굴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요즘 미백 치약도 많잖아요. 저도 약간 좀 가끔씩 이제 신경 쓸 때, 아니면 요즘도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살짝 이빨이 좀 덜 하얘 보이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에 한 번, 생각날 때 한 번 미백 치약을 써주기도 해요. 근데 미백 치약의 경우에는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기능이 함유된 치약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치약 속 유효 성분이 입안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볍게 1, 2회 정도만 헹구는 게 좋다. 그런데 특히 고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라면 더 최소한으로 좀 더 신경 써서 1, 2회만 헹궈주는 게 좋다. 하지만 미백 치약 같이 이렇게 기능이 좀 함유된 그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한 5회 이상 충분히 헹궈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점심을 드실 텐데, 점심 먹고 한번 양치질 할 때 내가 과연 몇 번을 헹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헹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줄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사실 입안 헹구는 거를 그렇게 크게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보니까 다들 좀 신기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내가 과연 이빨 닦을 때 몇 번을 헹구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헹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원래 1, 2회만 헹궜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오늘 몇 번 헹구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줄여보시거나 늘려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아는 소중하니까요. 우리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구르고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꿈꾸는 돌멩이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랄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힘내라 돌멩이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등 뒤에 널 위한 집을 이고서 한 걸음 걸음 언젠간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기다려줘 느림 볼지라도 비가 오는 날이면 안녕 안녕 너를 볼 수 있을까 혹시 하면서 길을 나서 달빛이 비춰주는 밤 공기 그 끝자락에 그립고 그리운 네가 있을까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불안하지만 매일매일 진심이 닿을 때까지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등 뒤에 널 위한 집을 이고서 한 걸음 걸음 언젠간 너를 만나러 달려갈 거야 기다려줘 느림 볼지라도 새벽 이슬 맞으며 안녕 안녕 너를 생각하면서 웃음 지으며 또 길을 나서 빠르게 지나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언제나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려 해 거친 바다를 지나 푸르른 숲을 지나면 우리 둘만의 세상이 펼쳐지길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등 뒤에 널 위한 집을 이고서 한 걸음 걸음 언젠간 너를 만나러 달려갈 거야 기다려줘 느림 볼지라도 꽃잎처럼 너에게로 갈게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노래는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이어서 달팽이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약간 돌멩이, 마시타 밴드 이 노래는요, 2012년에 나온 이제 앨범이더라고요. 좀 됐는데,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곡으로 남아있다가,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엠스플이라고 하는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엔딩곡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약간 좀 극적인 장면, 요런 때에 삽입이 되면서 노래, 좋다.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 듣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 가사가 굉장히 이제 너는 돌멩이가 이제 막 굴러서 뭐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런 노래 가사들을 보면 약간 다 진짜 인생 똑같구나 싶어요. 왜냐면 이 노래도 사실 이제 작곡을 하신 분이 뭔가의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뭔가 색다른 경험을 했거나 하면서 인생에 빗대어서 쓴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도 다 고난과 역경이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셨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아, 이 고난도 머지않아 또 행복으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저는 좀 희망을 얻는 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2012년에 발매가 됐는데 비교적 최근이죠. 2023년에 리메이크돼서 나온 노래라고 해요.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거나 혹은 재발매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왜냐면 진짜 명곡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 요즘 노래보다 약간 옛날 감성 파여가지고 옛날에 그 감성들. 진짜 뭔가 가사에 녹진하게 녹아져 있는 뭔가 그런 인생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게 전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옛날 노래들이 많이 재발매가 되거나 리메이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마시타 밴드의 돌멩이도 좀 그런 축의 노래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고난, 역경,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너무 좋은 노래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은 건지 뭐 위로가 된다라는 평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야구 팬들이 아니시라면 조금은 생소한 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참에 좀 좋은 노래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려드린 달팽이, 약간 돌멩이, 달팽이 이런 뭔가 라임에 맞춰서 제가 틀어봤는데 김재환 씨의 노래죠. 달팽이. 제가 옛날에 진짜 한 2년, 3년 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때 너튜브 뮤직을 깔기 시작했을 때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둔 첫 번째 곡이었어요. 그 첫 번째 곡은 이제 제가 순서를 굳이 바꾸지 않는 한 남아있으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첫 번째 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얘도 가사가 참 좋다라는 생각에 뭔가 차분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좀 센치해질 때 듣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달팽이라는 애 자체가 좀 집이 뒤에 이제 등에 이고 있는 애잖아요. 그걸 이제 좀 사용을 해서 널 위한 집을 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너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느림보일지라도 너를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너를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가사가 참 감성적이고 너무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여태까지 듣고 있는 노래인데, 약간 이 달팽이가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왜 달팽이도 등에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왜 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달팽이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면 쟤는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으니까. 자가 소유자인 거죠. 약간 2030 세대들이 좀 집값이 요즘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가 내 평생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참 그것도 유머스럽게 생각하면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달팽이 또 약간 집집마다 키웠었거든요. 뭐 유치원 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달팽이 키우기. 그래서 달팽이가 약간 친숙한 동물이긴 한데, 이렇게 좀 색다른 감성으로 사랑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 노래였습니다. 뭔가 이 감성이 여러분들께 맞을까 싶기, 약간 제 취향이랑 좀 비슷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이참에 새로운 노래 알아가면 혹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라면 더 좋을 테니까요.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지식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지식 처방전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연고와 크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어딘가 다쳤을 때 연고 발라, 저 크림 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연고와 크림의 다른 차이점 굳이 뭔가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에 따라서 쟤는 연고라고 써 있으니까 연고고 크림이라고 써 있으니까 크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요, 다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영어로 크림, 한국어로 연고 이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다른 외용제라고 하는데 이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오일과 물의 비율이라고 해요. 이 비율에 따라서 제형의 질감과 피부에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적합한 사용 부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고는요, 오일이 더 많아요. 8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물이 한 20% 정도로 이루어진 유성 기반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이 이제 주로 이루기 때문에 끈적이고 무겁고 그리고 피부에 바르면 약간 번들거리는 막 같은 게 형성이 되는 제형인 거죠. 그런데 크림은요, 오일과 물이 보통 거의 1대1 비율로 섞여 있는 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고보다는 가볍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 피부에 잘 스며들어서 끈적임이 적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 차이로 이제 어떤 부위, 우리 피부에 어떤 부위에 발라야 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게 크다고 해요.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일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니까 좀 더 끈적이고 무겁고 하니까 피부 표면에 두꺼운 보호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 작용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 제품, 화장품 기초 제품에도 그냥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크림 바를 때 좀 보습이 필요해 하면 크림 찾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습 효과는 있는데 연고만큼 밀폐성이 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의학 박사, 맥건런이라는 미국의 의학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요, 연고와 크림의 흡수력 차이가 요즘에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연고가 피부 속으로 가장 잘 흡수가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효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고와 크림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밀폐막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 밀폐막이 두꺼우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되고 또 이제 밀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약물이 조금 더 침투할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바를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심한 습진 아니면 건조한 피부염 요런 이제 좀 갈라지고 건조해서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는 연고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습 막을 좀 더 두껍게 형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처 관리에도 유용해서 약간 항염 효과가 있는 상처 연고를 경미한 상처에 바르면 훨씬 더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빠른 치유를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눈에 바르는 약을 안연고라고 하잖아요. 이 안연고가요, 우리가 눈에는 물이 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액으로 우리 눈을 이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안액에 있는 경우, 점안액이 있으니까 약물이 좀 달라붙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안크림이 아니라 안연고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눈에 약물이 더 오래 접촉을 해서 지속 효과를 높여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크림이 아니라 안연고라는 사실.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뭔가 안연고 하면은 그게 고유 명사처럼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아, 왜 안크림이 아니지? 왜 안크림은 없지? 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옛날부터 그냥 안연고, 이거는 박혀 있었던 이제 풀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안연고에 사정이 있었다는 네, 점안액이 있기 때문에 눈에 더 오래 머물려면 안연고, 크림이 아니라 연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지식 처방전. 좀 도움이 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연고보다 보존제나 향료를 더 많이 함유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발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이런 좀 더 심각한 염증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크림보다는 연고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연고가 이제 무거운 편이니까 얼룩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내 신체 부위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옷이나 침구, 뭐 내 물건 이런 데 닿아가지고 얼룩이 생기거나 뭐 막 흔적들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좀 습할 수 있는 부위들 있잖아요. 좀 뭐 오금같이 계속 접히는 부위, 혹은 겨드랑이, 이런 주름이 많은 부위들은 세균 증식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연고를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크림 바르세요, 연고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여진 게 아니라 다 뭐 오일과 수분의 함유량부터 시작해서 이 연고와 크림의 갈래로 나뉜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막 크게 막 이렇게 잔잔바리로 다치는 성향이 아니었어가지고 연고나 밴드 이런 치료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 롤러 스케이트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좀 많이 까졌던 것 같아요. 많이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막 생각이 나요.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프고, 또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장에 가서 타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타다 보니까 바닥들이 그렇게 매끄러운 바닥들이 아니고 돌바닥, 아스팔트 바닥 막 이랬었어서 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고 피도 진짜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 결대로 상처 나는 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 진짜 피도 많이 나고 너무 아프고 이게 흉질까봐 저희 엄마는 그런 걸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자의 무릎에 이렇게 피가 막 솔솔 나서 흉지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좀 연고도 발라주시고 반창고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제 주변 많이 다치는 사람들 보면은 커서도 많이 다치고 이미 다쳐서 흉지어 있는 사람도 많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떤 성향이신가요? 저는 많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약간 행운인 것 같아요. 많이 다치지 않는 것도. 왜냐면 아프니까요. 아픈 거 싫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성격 자체도 있지만 아픈 게 싫어가지고 더 조심하게 되고 이게 좀 더 이제 선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은 다치지 않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오늘의 지식 처방전 연고와 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마지막 곡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집에 있을걸 이런 결말일 거라면 아차하고 네 우산은 놓고 올걸 잘해준 게 죄인 거라면 꼼짝없이 너 벌 받는 걸까 두 손이 꽉 묶여서 잡지도 못해 너 좀 내걸로 버려 꾹꾹 삼켜 체할 뻔했던 눈물이 승점 새로 자꾸만 빠져나와 침착하다는 그 말에 보기 좋게 속아서 나 아픈 걸 너 때문에 따다리라라 랄랄랄랄라 따라따 이 세상에서 착하단 말이 제일 싫어 꼭 두 개씩 사지 말걸 아프단 말에 달려가지 말걸 안아주면서 고맙다면서 앞뒤 안 맞잖아 좀 너무한 거 아냐 꾹꾹 삼켜 체할 뻔했던 눈물이 승점 새로 자꾸만 빠져나와 침착하다는 그 말에 보기 좋게 속아서 나 아픈 걸 너 때문에 가끔만 웃어줄 걸 이렇게 울어도 볼 걸 그랬던 날 왜 몰라 좋은 사람 해본 거 좋은 사랑 해본 것도 좋아했어 고마워 따다리라라 랄랄랄라 따라따 그래도 이젠 착하단 말이 제일 싫어 너 때문에 네, 예나의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제 동생이 추천해줘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약간 뭔가 그런 발랄발랄한 게 좀 낯간지러웠달까요? 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네. 가사, 혹시 들어보실 일이 있으시다면 또 요즘, 헤메코,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 코디가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 또 들어보실 일이 생긴다면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면, 얘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멜로디도 너무 좋고 무대 영상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그 무대를 찐으로 즐기고 있는 그 이제 가수의 표정과 행동과 이 발랄함을 보면요. 이 노래가 좋아질 수밖에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마지막 코너, 어느덧 마지막 코너, 오늘 뭐 먹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맛있는 게 많아요. 먹는 낙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맛있는 게 많은 게 가을인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추석,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정말 연달아 휴일인, 며칠 연속 휴일이 아마 지겨워질 때쯤 다시 이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긴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추석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우리가 또 제박을 하는 일요일이 된다면 이미 연휴가 시작됐을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 명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을이 좋은 게 아닐까도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뭐 추석 연휴 때 어디 가시나요? 뭐 할머니 댁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본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소소하게 그냥 내 휴일을 정말 온전히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혼자 계시더라도 좀 맛있는 거는 뭔가 나를 위해서 뭐 몇 끼 정도는 챙겨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오늘 뭐 먹지의 메뉴는요,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가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를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을까요? 생각보다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생소하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좀 보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이 무화과라는 과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뭐 이렇게 유행을 탄다 할까?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무화과라는 거를 또 약간 밍밍한 맛, 약간 밍숭밍숭한 맛이 있어서 단맛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 무화과가 이제 딱 이 가을의 제철입니다. 가을 과일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무화과는 9월에서 11월, 진짜 딱 가을이 제철이라서요. 요맘때 아니면 못 먹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과일인 것 같은데, 이 무화과가 여러분 정말 좋은 이 효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산화, 항균, 항염증 효과는 물론이고요. 변비 개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이 검고 약간 말랑말랑해가지고 얘 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약간 멀쩡한 거 버리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무화과 자체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연휴가 시작될 무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번 약간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한 박스 사면은 우리가 좀 보관을 신경 쓰지 않고, 근데 또 가을의 보약이라고 하니까 사 먹을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드리게 된 건데요. 자, 일단 너무 무르거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과육이 너무 까맣게 변했거나 곰팡이가 보인다, 시큼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거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하거나 좀 내가 보관이 좀 됐던 무화과를 섭취를 할 경우에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보관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나 경우 남았을 때 밀봉해서 냉장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무화과 잼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고, 혹은 무화과를 말려서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말린 무화과를 더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생 무화과보다. 왜냐하면 생 무화과는
디저트 같은데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린 무화과는 건조된 무화과라고 하죠. 그런 거는 빵 위에, 뭐 휘낭시에 위에나 케이크 위에 이런 거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접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무화과라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조심해야겠죠. 무화과 속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라는 게요. 약간 점막을 자극하거나 좀 약한 점막이 약하신 분들에게 점막을 자극시키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아이의 경우 처음 먹일 때는 정말 소량 한두 조각 정도만 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무화과 자체의 맛이 뭐 굉장한 단맛, 굉장한 뭔가 자극적인 맛이 없다 보니까 굳이 무화과를 왜 먹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여럿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감 자체가 뭔가 아삭아삭하거나 우리가 보통 과일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런 뭔가 씹을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기보다는 좀 물렁한 재질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건 어떨까 싶은데 무화과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또 연휴 기간, 또 명절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기름지고 속 더부룩하고 무거운 음식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간 간식이나 아니면 좀 에피타이저로 혹은 좀 속을 달래는 용도, 몸을 좀 뭔가 프레쉬하게 살짝은 정화를 시켜주고 싶다 할 때 무화과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샐러드용 채소는 요즘 잘 많이 팔기도 하고, 혹은 그냥 양상추만 사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놔도 충분히 맛있는 샐러드거든요. 이제 샐러드용 채소를 담고 뭐 단호박을 좀 추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고구마를 좀 썰어서 놔주셔도 좋고, 이제 여기에 무화과를 토핑으로 올려서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추 이렇게 뿌려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면 좀 난 단맛이 필요해. 그럼 이제 꿀 이렇게 둘러가지고 한 바퀴 둘러가지고 좀 단맛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무화과를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생소하신 분들, 아니면 나 좀 무화과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살짝 약간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여기에 뭐 리코타 치즈나 그릭 요거트를 추가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무화과 자체가 여러분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무화과가요, 없을 무에 꽃화자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서 무화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진짜 꽃이 없을까요? 사실 이 무화과가요, 이제 밑에서 나는 꽃턱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이제 나는 꽃턱이 좀 비대해져서 항아리 모양으로 비대해져가지고요, 그 꽃턱 자체가 열매가 된 과일이에요. 된 식물이에요. 그래서 겉에선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가 된 건데, 사실은 이 무화과 자체가 꽃이라는 거죠. 너무 약간 이 사연을 들으면 이 무화과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혹시 무화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뭔가 항아리 모양의 열매, 그냥 딱 그 정도로 생겼는데, 꽃이 없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는 열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꽃이니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저만 너무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 그런데 무화과가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꽃이 없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는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좀 예뻐 보일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무화과라는 이름 자체가 왜 무화과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최근에 안 사실이거든요. 이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에 대해서. 근데 뭐 저희 오늘 말씀드렸던 뭐 여러 얘기 중에 뭐 돌멩이라는 그 노래도 있었고, 무화과. 사실 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꽃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시피 사실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나는 언제 피어나는 꽃이지?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아마 명절 때 그런 얘기들 분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니, 요즘?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연애는 하고 있니? 앞으로 뭐 하면서 살 거니? 막 이런 거. 아, 분명 그런 잔소리들. 저도 진짜 옛날에 그냥 별 사소한 잔소리도 굳이 막 기분 나빠할 잔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히 명절에 그런 잔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좀 별로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노래로 조금 위로 아닌 위로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무화과처럼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을 가진 열매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당장은 시련과 고난이 막 내 눈앞에 막 펼쳐지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는 언제 오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굴러 돌이 다듬어져서 다이아몬드가 안에 반짝반짝 빛날 날이 올 거라는 거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란도란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참에 그 사이에 이런 건강 브런치 한번 1시간 들어주시면서 무화과가 그렇대. 양치를 하면 입으로 몇 번 헹궈야 된대. 이런 사소한 얘기도 하시면서 웃음 가득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